메타버스 시대 홈스쿨링 엄마들의 자녀 교육 완벽 가이드. 우리 아이 첫 독립 육아. 미래 공부 어떻게 학습할까? 존 카우치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코로나 시대를 예견이라 한 듯 2020년 교실 없는 시대가 온다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그는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배우는 방식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암기형 교육을 이제는 교육이라 여기지 않으며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스스로 정보를 찾고 통합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교육은 평균의 학생을 위한 표준 교육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은 창의성을 키우기보다 산업 현장의 생산직 사원을 준비시키는 것이라 주장한다. 공교육은 현장에 필요한 인력 생산이 목적이라는 테일러주의자들에 의해 공고히 구축되면서 학교 표준화를 지지해왔다.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 서열화해서 분류하고 적재적소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이러다 보니 IQ가 낮다고 판별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학교 상위 30%를 제외한 대다수 아이는 소외감을 느끼고 무가치하다는 인식을 암암리에 주입받는 것이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토드 로즈도 평균의 종말에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 테일러주의에 물든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발달 정도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학생 수에 신경 쓴다. 이런 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속도로 배우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개개인의 독특한 잠재력 발현이 중요한 시대다. 틀 밖의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라는 걸 알아채야 한다. 평균적이고 집단적인 교육에 만족하게 우리 아이들을 놔둔다면 다음 시대를 이끌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크 저커버그는 2년간 10만 달러의 교십 장학금을 지급하며 창의적인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데 대학교를 그만두는 게 그 조건이다. 학교는 더 이상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은 이제는 수능형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 독특한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가진 인재를 원하며 주입식 학교 틀에서는 나오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결정이다. 마크 저커버그도 학교를 중퇴하고 페이스북을 창립했다. 유명 대학을 가는 게 인생 목적이 아니다.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이비리그 대학도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현 시대의 리더의 모습이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아이들의 다양한 지능에 관해 이야기하며 아이의 강점은 학교 공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획일화된 교육에서는 획일화된 생각 이상의 것이 나오기 어렵다. 최고의 리더들이 모인 실리콘밸리의 창업자 중 학교 중퇴자 만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다. 그들은 표준화를 거부하고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 학습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것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반을 의미한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정보를 얻는 것은 지극히 손쉬운 일이다. 몇 초 안에 정보 검색이 가능한 시대다. 게다가 암기하는 일은 이제 무의미해 보인다. 손안의 디지털 비서를 이용하면 몇 초 안에 정보를 알려주는데 암기가 얼마만큼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이해와 활용이다. 이 영역이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학습의 개념이고 능력이다. 이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학교와 교사가 노력해야 할 일이 남은 것이다. 이제는 의미 없는 과거 사실을 나열하고 암기하는 식의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럽이 오랫동안 바칼로레아식 토론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학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재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학습은 지식의 암기가 아니다. 지식의 이해이고 활용이고 재창조이다.
일본도 2013년 교육개혁을 단행하며 학습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했다. 디지털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나라의 존립이 미래의 교육에 달려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도 이제는 암기식 교육에 집착하지 않으려 몸부림을 친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학교 전반에 도입했고 그들은 지금 비판적 토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입시 정책을 살펴보자. 2020년 이후 수능 정시 비율 확대와 내신 중시가 큰 골자다. 앞으로 몇 년간 더 정답 찾기식 교육을 지속해 간다는 의미다. 2028년 교육제도 개편을 준비한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따름이다. 거대한 시대 변화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미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스스로 사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고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게 해야 한다. 다가올 시대는 그런 아이들이 경영진의 자리에 오를 것이고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로 학교는 안 가도 학원은 가야 하는 한국의 아이들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저렇게 배우는 주입식 지식이 얼마나 인생에 필요한 것일까? 수동적으로 익힌 지식이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 아이는 자신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넌 어려서 모르니 주는 지식을 받아서 배우라는 식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 주어진 모든 지식을 이용하라고 격려해야 한다. 정보나 지식은 아이들이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시대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다음 세대 주인공은 아이들이다. 낡은 지식을 붙들고 아이들에게 수혜를 베풀듯 군림하려 들어선 안 된다.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고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게 해야 한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아침 일찍 시작해 밤 늦게 끝나는 지금 한국의 교육 제도는 산업화 시대의 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점점 중요해지는 자존감 시대 BTS의 메시지. 한류를 이끄는 K-팝 중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팀은 단연 BTS다. 빌보드 차트 1위, 유튜브 최다 조회수,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 등 그들이 가진 세계 기록은 셀 수 없이 많다. BTS는 2023년까지 한국 경제 56조 이상 기여할 것이라 현대경제연구소가 발표하기도 했다. BTS의 독특한 점은 인류 공통의 고민에 대한 공감과 위로, 격려의 메시지다. 특별히 사람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려는 메시지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흔든다. 트위터 팔로우 2,900만 명, 유튜브 구독자 3,600만 명으로 연령층도 다양하다. 나라 하나를 세울 만한 팬덤 규모다. BTS의 가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사랑, 꿈, 도전, 괜찮아 등인데 그중 사랑의 의미가 남녀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인정, 지지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이런 가사에 환호하는 것은 이와 같은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2018년 9월 BTS는 유엔에서 그들의 메시지 Love Yourself를 다시 한번 연설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과 환호를 받았다. BTS의 유엔 연설문은 학교의 수업 교재로도 활용될 정도였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묻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BTS는 3년째 유니세프와 함께 Love Myself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구촌 곳곳에서 개최한 공연 수익을 자선활동과 함께 기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초청을 받는 유명 음악 그룹으로서 과거 비틀스의 영향을 넘어선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BTS의 파급력이 강력할까? 아름다운 곡과 퍼포먼스도 한몫하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열정으로 도전하라는 그들의 메시지가 갖는 위로와 힘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며
늘 입에 붙이고 살아야 할 메시지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듯하다. 메시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BTS를 보며 전 세계 BTS 팬들은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에서 자신감과 도전의식이 생긴다. 그릿의 저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한계에 낙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에 있다고 말했다.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가? 내 아이 자존감을 챙겨야 한다. 적어도 부모가 깎아내리지는 말아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며 확신보다 절망이 빠르고 도전보다 낙심이 쉽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덮친다. 아이보다 먼저 낙심하지 말자. 아이보다 먼저 불안해하지 말자.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아빠, 시험 점수 망했어. 어떻게 해? 엄마, 오늘 수행평가 망쳤어. 아빠, 오늘 돈 잃어버렸어. 엄마, 친구랑 싸웠어. 아이도 자존감 떨어진 이런 상황들에 부모의 대처가 앞으로의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을 듣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불안해하지 말자. 아이는 지금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가는 중이다. 미소를 지으며 말해보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해보면 되지. 방법을 찾으면 되지. 기회가 또 오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신을 비난하고자 하는 욕구를 흘려보낼 수가 있다.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하면 사람은 그것을 수용하기보다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 많은 부모가 아이에게 비난함으로 자신의 화난 감정을 풀어버린다. 부모의 감정적 대응은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자신이 형편없다고 여기게 된다. 어린 시절에는 작은 실패들을 경험 삼아 다시 일어서는 훈련을 해봐야 한다. 실패할 때마다 비난받는다면 아이가 무슨 도전을 할 수 있겠는가? 실패에 연연하지 않은 건강한 자존감이 아이에게 경험되어져야 한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쓴 J.K. 롤링은 자신의 원고를 수없이 많은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그녀는 내면 깊은 곳에 자신의 작품이 빛을 볼 거란 확신으로 다음 출판사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전 세계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이 됐다.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 실패라는 경험은 도전하는 이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다. 자녀를 크게 키울 부모는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다. 고텍스의 CEO 밥 고은은 직원들에게 실패를 두려워 말고 일하라 라고 격려한다. 기업의 총수가 이런 마인드인 것이 참 신선하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도전하기를 머뭇거리게 되니 아예 처음부터 도전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런 마인드로 살았기에 기업 총수가 된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때마다 자존감을 올려줄 기회로 삼아보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인상과 교훈을 남기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사진 찍듯 기억하는 부모들이 있다. 반면 성공했을 때 사진 찍듯 기억해주는 부모가 있다. 난 자녀의 어떤 모습을 사진 찍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아이가 실패했을 때마다 불안해지고 조바심이 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이의 실패를 못 본 듯 지나치며 등을 두드리며 지나가보자. 괜찮아. 다시 해보면 되지. 아이 귓전에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자. 아이는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될 것이다. 아이는 회복 탄력성 높은 성인으로 자존감을 잃지 않는 멋진 인물로 자라날 것이다. 자존감은 인생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말, 행동, 선택, 판단, 감정 등 모든 것에. 윤홍균 박사 자존감 수업 중에서 홈스쿨링으로 독립육아하기. 학교 교과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이의 재능과 관심사. 홈스쿨링이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이유에 의해
홈스쿨링이 이뤄지고 있다. 종교적인 이유, 학교의 폭력성과 약물 남용에 대한 불안감, 또래의 압력, 교육적인 피로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홈스쿨링이 늘어나고 있다. 1999년 미국 홈스쿨러 85만 명에서 2009년 20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초기에 홈스쿨을 선택하는 사람 중엔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컸고 지금은 다양한 종교인들과 유색인종들, 교육적 필요에 따라 매해 15%씩 홈스쿨러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매년 학교를 벗어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엔 진정한 의미의 홈스쿨을 하는 가정들과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혼재되어 있다. 부모 주도적으로 홈스쿨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녀는 약 1만 명 정도로 추산될 뿐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다. 한국의 홈스쿨 형태는 외국 홈스쿨링 커리큘럼을 들여와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와 한국 교과 과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류로 나뉠 수 있다. 커리큘럼 중심의 홈스쿨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교과 과정이 있다는 안정감이 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학습 진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시간표도 자녀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짤 수 있다. 외국 교육 과정은 영어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모르는 경우는 접근하기 쉽지 않다. 언어를 배우면서 진행할 마음이면 가능하다. 외국 교과 과정은 한국에서 진행하더라도 외국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 교과 과정은 접근이 쉽고 활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홈스쿨러들은 한국 교과를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짧은 기간 내에 한국 교육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 홈스쿨링 할 때 기억할 것은 커리큘럼에 집착하면 본질을 잃기 쉽다는 것이다. 커리큘럼 중심의 홈스쿨링은 자칫하면 주입식 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가정에 가져올 수 있다. 대부분 부모가 학교 경험이 있다 보니 과거에 배운 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답 지상주의 관점으로 자녀에게 정해진 답을 찾는 훈련을 시키고 부모의 생각에 무조건 순응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생각이나 관심거리는 크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조차 배우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홈스쿨링 하는 것이니 가정에서 주입식 교육을 재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홈스쿨링으로 독립육아할 때 중요한 것은 자율과 소통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알려주고 폭넓게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 방향의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교육은 편협함을 가져오고 나중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더 나은 답을 찾아보고 삶에 연계시켜보는 살아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지식의 암기보다 삶을 위한 공부여야 하고 졸업장 취득보다 실제 능력을 키우는 공부여야 한다. 그럴 때 아이들은 배우는 것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된다. 홈스쿨링을 하며 부모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자녀의 독립이 목표라는 사실이다. 자칫 잘못하다 홈스쿨링이 자녀를 가정의 울타리에 가두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재능을 발굴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학습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되 세상과의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